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최소 단가선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최소 단가선이 없다면 결국 체력으로 메우게 됩니다. 처음에는 일이 늘어서 좋아 보입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은 힘들어지고 남는 건 없습니다. 오늘은 청소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단가선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단가가 아니라 최소 단가선이 중요한가? 많은 분들이 단가를 어떻게 올릴지 고민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바로 이 금액 아래는 절대 받지 않는다. 이 기준입니다. 이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립니다. 결국 일은 늘어나는데 수익은 남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. 그럼 단가를 못 올리는 구조의 공통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. 정확한 계산 없이 감으로 가격을 정합니다. 그리고 이를 놓치기 싫어서 조금씩 양보합니다. 이게 반복되면 그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. 한 번 낮아진 단가는 다시 올리기가 엄청 어렵습니다. 그럼 최소 단가선 계산의 핵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기준은 작업 시간입니다. 이 현장을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예상 시간이 아니라 실제 걸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. 이 기준이 틀리면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. 그럼 최소 단가선의 계산의 핵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두 번째는 투입 인원입니다. 몇 명이 투입되는지에 따라 인건비 구조가 달라집니다. 대표가 직접 들어가는 경우도 노동 비용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을 빼버리면 실제 수익이 왜곡이 됩니다. 최소 단가선 계산의 핵심, 체력과 반복 가능성입니다. 세 번째는 체력과 반복 가능성입니다.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. 체력으로 버티는 구조는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. 단가는 지속 가능한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.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작업 시간 6시간, 인원 2명, 총 12시간 노동입니다. 여기에 인건비, 이동시간, 소모품 비용을 포함하면 이 금액 아래로 받으면 남는 게 아니라 손해입니다. 이 기준이 바로 최소 단가선입니다.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금액 기준은 그럼 어떤 거가 있을까요? 중요한 것은 이 기준을 정한 이유입니다. 최소 단가선 아래 금액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. 한 번이라도 예외를 만들면 그게 또 기준이 되어버립니다. 단가는 지키는 사람에게만 유지됩니다.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준, 체력이에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지인으로 알게 된 동생이 개인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이 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전기 청소 쪽 분야에 제가 이제 오더를 줬어요.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개인 사정 때문에 일도 쉬고 이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또 이제 잦은 술을 먹다 보니 체력이 다운됐겠죠.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게 당연히 청소업이 힘들죠. 처음 접해보니까.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오차 범위는 존재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식당 하나가 전기 청소가 1시간에 이제 보통 경력자가 한다 하면 초보가 들어가면 두세 배 정도 걸립니다. 뭐 두세 시간 정도 걸리겠죠. 근데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 거는 사실은 개인 탓입니다. 본인의 체력 관리를 안 해서고 일머리가 없어서고 이게 중요 원인이에요, 사실은. 그래서 이 일은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기준 자체를 내가 잡았는데
그 기준에 의해서 일을 했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일을 실행하지 못하면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초보 문제가 또 나오겠죠. 아까 예시를 작업 시간 6시간에 인원 2명이 12시간 걸리는 내가 기준을 잡았어. 근데 여기 초보가 들어가 버려요. 그럼 초보는 이 한 명의 TO를 채우지 못합니다. 0.5명 이하예요. 예. 근데 만약에 이 페이를 한 명 그 경력자 페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? 못 잡습니다. 그럴 경우는 이 경력자 한 명이 예, 초보자 2명 몫으로 하는 거죠. 예. 그러면 TO 자체를 그 초보자인 경우는 2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익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작업 시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이 엉켜버려요. 이 부분이 초보자를 쓰지 않는 이유예요. 근데 초보 시절에 본인이 그런 서러움을 느끼셨잖아요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팀장이 되고 혹은 대표가 되죠. 그때 시절 까먹습니다. 네. 네. 까먹고 예, 오히려 이제 왜 못하냐라고 하죠. 그러니까 다 역지사지인 거예요. 본인이 그 입장이 되면 예, 그렇게 되죠. 예. 어찌됐든 예, 정리를 해드리면 이 기준이라는 것 자체를 잘못 잡으시면 예, 몸과 마음이 엄청 고생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최소 단가선이 없으면 결국 방금 말씀드렸던 체력으로 메우게 됩니다. 시간, 인원, 체력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해야지만 예,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청소업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. 단가를 올리고 싶다면 먼저 기준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.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서 예, 그 롱런 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단 한 번도. 예.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장 자체가 엄청 힘들어졌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평균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. 평균 단가 이상을 받는 대표님들이나 팀장님들은 그분의 능력이죠. 근데 이제 오더를 욕심에 본인 체력과 기준도 안 되면서 욕심에 따는 거예요. 100만 원짜리 예, 평균가가 100만 원짜리 현장을 뭐 절반 가격 50만 원, 그 이하 가격 뭐 40만 원에 또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럼 이게 과연 누구 손해일까요? 본인 손해로 결국 돌아가요. 예. 노동력으로 메꾸고 결국에는 인건비 주고 재료비 주고 뭐 이동 뭐 소모품비 다 나가고 뭐 수입은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은 제로라는 거죠. 수익과 수익은 다르잖아요. 네.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, 시간, 인원, 체력, 이거를 잘 예,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. 네.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